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 가지 강력한 도구. 현재 환경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뀔 것이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겁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빛을 생각하고 빛을 두려워한다. 빛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빛을 생각하고 빛을 두려워한다. 빛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쳤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빛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한다. 빛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돈을 기대하라.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바프록토도 말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담겨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할까 한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을 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은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감사하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관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제임스 레이가 감사하기라는 멋진 연습법을 알려주는 부분을 촬영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제임스가 알려준 방법을 적용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윌러스 워틀리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멋진 남자이면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죠. 슈거맨이 시크릿 DVD를 보고서 내게 연락을 해왔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성취한 일들도 모두 감사하는 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슈거맨은 그렇게 많은 일에서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한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슈거맨은 감사하기의 위력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일이 몸에 배어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보라.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몰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황이 안 좋아. 예전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무렵 문득 웬 돌멩이가 눈에 띄기에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돌멩이를 만질 때마다 고마워할 일을 생각해야겠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장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어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감사할 일들을 짚어보았다. 밤이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옷장에 넣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남자가 내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서 물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주자 그 남자는 그걸 고마움 돌멩이라고 불렀다. 2주 후 남아프리카에서 그 남자가 보낸 이메일이 왔다. 우리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염의 일종이라는군요. 고마움 돌멩이 3개만 보내주시겠어요? 돌멩이는 길가에서 주운 평범한 것이었기에 나는 물론이죠라고 답장을 썼다. 아주 특별한 돌멩이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나가서 적당한 돌멩이를 주운 다음에 그 남자에게 보냈다. 4-5달 뒤에 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아들이 나아졌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돌멩이에 고마움 돌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에 $10를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0개가 넘게 팔려서 모두 자선기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간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를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감사하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창조 과정의 일을 포함시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밥 프록터도 창조 과정의 1단계 구하라에서 말했듯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보라. 이러저러한 이 부분은 당신이 적는 다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 는 내용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하라.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라. 비밀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영화 시크릿이 세상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마워했다.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담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다.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이것이 내 몸에 배자 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멋진 시크릿 촬영팀과 나는 지금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팀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다. 강력한 도구,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이다. 찰스 헤넬이 1912년에 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는 24주 동안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는 훈련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이 책은 당신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의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준다. 나는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을 배웠는데 그걸 1980년대와 1990년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당시에 그 방법은 영상 모터 리허설이라고 불렸다. 영상을 그리면 그 영상이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 마음에는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을 데려다가 마음속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 다음에 정교한 생체자기 자비에 선수들을 연결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생각으로만 달렸는데도 선수들이 실제로 트랙에서 달릴 때와 같은 순서로 근육이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지 그냥 연습일 뿐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게 마련이다.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생각해보라.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조지 이스트먼과 필름, 토머스 에디슨과 전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전화기. 어떤 것이 발명되거나 창조된 유일한 원인은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의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자. 우주의 힘이 그 발명가를 통해 발명되도록 움직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에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이 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난 이 사람들처럼 대단하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안 돼. 이는 대단히 그릇된 생각이다. 당신은 이 책에 담긴 비밀을 발견해가면서 자신이 그 발명가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장 손등을 쳐다보라. 제대로 들여다보라. 피부색, 작은 반점 혈관, 반지, 손톱, 모든 세부 사항들을 흡수하라.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속과 손가락이 새로 산 자동차의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건 정말로 홀로그래피처럼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미 자동차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조바이텔리 박사의 이야기는 영상을 그릴 때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잘 정리해 주었다. 당신이 실제로 눈을 뜰 때 어떤 충격을 느낀다면 영상화가 잘 된 셈이다.
하지만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실제 세계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지금 존재한다. 느껴보면 알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위의 실험에서 당신은 정말로 그 차 안에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 차를 갖고 싶어 혹은 언젠가는 그 차를 살 거야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한정된 감정만 느끼게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늘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감정과 마음속 그림 덕분에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우주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다.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날 것이다. 방법은 우주가 관장하는 영역이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꿈을 이뤄줄 방법을 알고 있다. 우주에 맡기고 나면 찾아오는 결과에 놀라서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마법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린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낀다.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이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영상을 그리는 능력이 있다. 부엌을 묘사하면서 이를 증명해보자. 먼저 당신 마음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관한 생각을 모두 비워버려라. 부엌을 생각하지 마라. 그 그림은 완전히 지워라. 찬장, 냉장고, 오븐, 타일, 식탁 모두. 방금 당신은 자신의 부엌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것이다.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린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존 디마타니 박사가 돌파하기 연습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디마티니 박사는 마음에 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그릴 때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다시 부엌을 상상해보라. 이번에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얹어 문을 연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원한 물이 눈에 띈다. 손을 뻗어서 잡는 모습을 상상하라. 물통을 잡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 것이다. 한 손으로 물통을 잡고 다른 손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움직임을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영상을 그리니까 훨씬 쉽고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림 그리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이다.